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김철웅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Born to a powerful member of the ruling Workers' Party of North Korea, Kim Chol-ung led a life of privilege. When he was 7 years old, he was accepted into the Pyongyang Music and Dance Institute despite the high competition ratio of 1 to 670. After receiving rigorous musical training there, he continued his studies at the Tchaikovsky Conservatory in Moscow. At the age of 23, he became the youngest to be appointed as the lead pianist of the prestigious State Symphony Orchestra in Pyongyang. But a short while later, he attempted to cross the Tumangang River on a flight to musical freedom. Stay tuned to meet the North Korean pianist Kim Chol-ung, who has been devoted to raising awareness of the abuse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nd has become an icon of peace.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 미인하고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저 칭찬도 해주셨는데 네. 사실은 제가 김철웅 씨를 처음 만나게 될 거란 얘기를 들었을 때 네. 나름 긴장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네, 북한에서 오신 분이란 얘기도 들었고 또 피아니스트다 교수라는 이야기 들었을 때 대단하신 분이다. 긴장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대단하다는 생각보다 약간 올드할 것이라는 걱정인 것 같은데요. 살짝은 했어요. 네, 네, 살짝은 네. 했지만 전혀 네. 이렇게 만나뵈니까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들고. 네, 칭찬으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멋지세요. 네, 네. 예술을, 항상 듣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북한이라 그러면 약간 색깔도 검해 보이고 왠지 얼굴색도 까맣고 키도 작았고 이빨은 약간 누렇고 눈은 작고 뭐 이런 보편적인 생각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이미지를 갖는 것이 뭐 우리 매체를 통해서 보는 북한인의 어떤 인상이기도 하고 또 한 네. 가지는 어떤 북한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남한에 대한 태도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 제 탓은 아니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굳이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게요. 제가 네. 오늘 생각을 바꿨습니다. 네. 이렇게 만나뵈니까 정말 예술을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멋지시고 네. 유머 감각도 있으신 것 감사합니다. 같고 일단 김철웅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혹은 소개를 할 때 보면은 북한, 뭐 탈북 피아니스트라는 네. 수식어가 거의 항상 붙는 것 같더라고요. 그쵸. 근데 그 표현이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불편하시지 않으세요? 처음에는 되게 싫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왜 그냥 피아니스트인데 네. 거기다가 탈북자를 왜 쓰냐. 그래서 그냥 어떤 기사에 보게 되면 그냥 탈북 피아니스트로 불러달라 뭐 이런 네. 기사도 있었어요. 아, 근데 그게 보니까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게 제 그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정체성인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정체성을 내가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그 정체성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변할 수가 없고. 정체성에 관한 문제라서 차라리 이 문제로서 제가 이쪽에 일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그냥 그 자체를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일단 지금 피아니스트신데 네. 피아노는 정확히 몇 살 때 시작을 하셨나요? 저는 피아노를 6살 때부터 시작을 했고요. 6살. 네. 한국에 와서 6살 때부터 했다 그러니까 네. 되게 무슨 영재, 천재 뭐 이런 수식어가 붙더라고요. 근데 절대 그런 게 아니고요. 네. 그냥 아기 때 이렇게 음악 나오면 손뼉 잘 쳤어요. 그런 손뼉 잘 치는 애를 음악 천재로 착각을 하셔가지고 피아노를 강제적으로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어머니가 선택했던 것은 당시 김정일 위원장이 음악 분야에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할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가 북한의 음악의 르네상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많은 음악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할 때니까 어머니, 아버님 생각으로서는 이쪽으로 시켜도 밥 굶어 죽진 않겠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러면 이때가 한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그렇죠. 정도가 70년대 되는 거죠? 후반이죠. 70년대 78년도, 79년도, 80년대 이럴 때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피아노를 시작을 했는데 저희는 또 그러니까 유치원을 다니잖아요. 네. 아무 유치원이나 피아노가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당시에 전국적으로 한 3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유치원에 가서 피아노를 처음 배웠고 그리고 대학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2년 동안 유치원을 네. 다니셨고 네. 거기서 물론 이제 피아노 반이 있었기 때문에 피아노를 치셨고 네. 그 후에는 어떻게 됐나요? 그 후에 8살에 평양음악대학을 가게 됩니다. 그 학교를 14년 다닌, 그 학교를 14년을 다닌 거죠. 같은 학교를 14년 예, 동안이요. 14년 동안.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다닐 때 그 필요한 뭐 국어, 수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가르치고요. 네. 전공 과목만 대학교 교수들한테 받는 거예요. 아, 그러면 같은 반의 친구들은 보통 나이가 어떻게 됐나요? 그냥 저희 또래예요. 아. 아예 그러니까 그 시스템에 맞게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부 1학년, 2학년, 3학년 있듯이 네. 초등학교 과정 인민반, 뭐 그다음에 우리 중학교 과정 예비반, 네. 그다음에 뭐 우리 고등학교 과정은 전문반, 아. 그다음에 대학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체계를 나눠가지고 쭉 있어요. 쭉 있는데 그 교과목에 맞게 우리가 계속 가는 거죠. 그러면 그 대학교에 들어가는 게 쉬울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떤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물론 뭐 근데 북한은 우리로 그 말을 한다면 입시제도가 있잖아요, 우리는. 네. 근데 입시제도로 있는 게 아니라 추천제도예요, 그쪽은. 추천. 예. 그러니까 왜냐면 북한은 학비가 다 국립 무료예요. 국가에서 되는 네네. 학비 그 대신에 국가가 철저히 엄선해가지고 선발을 해요. 아. 국가 선발 위주예요. 그러면 선택이 되어야지만 그렇죠. 되는 거고. 그러니까 북한을 이해할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음. 선택된 자들만의 어떤 특기가 있다는 거죠. 아. 그러면 국가의 선택을 받아야지만 이제 그 학교를 다닐 수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로는 김철웅 씨 가족이 북한 상위 1% 집안이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많은 기사를 통해서 읽기도 했었고 부모님이 어떤 분이셨나요? 아버님은 북한의 그 도지사급이었죠. 그러니까 도당위원장이라고 그러면 우리로 말하면 도지사예요. 네. 그래서 그런 그 도지사급이셨고, 그다음에 뭐 우리 외할머니가 북한에 그 제일 처음으로 생긴 거기도 하고 제일 큰 백화점이 있어요. 백화점이요. 네, 평양 제1 백화점이라고. 네네. 그 백화점에 제일 생기면서 초대 그 사장으로 해가지고 92년도까지 사장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북한 상위 1%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의 생활 수준을 뜻하는지. 뭐 생활 수준이라는 게 그냥 여기 왔을 때 그 명품 브랜드를 보고 놀라지 않는 정도? 뭐 그냥 저거 내가 입고 쓰고 살았던 거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차도 네. 여기서 이렇게 비쌀 줄 알았으면 갖고 왔을 걸 하는. 전혀 저는 생각도 못 해봤던, 상상도 못 해봤던. 예, 뭐 다른 표현을 또 하나 한다면 북한엔 차 번호가 달라요. 예를 들어 뭐 단기간이면 뭐 10일, 네. 뭐 그다음에 뭐 인민 정권 뭐 이면 12, 뭐 그다음에 뭐 검찰 13, 뭐 이런 식으로 네. 다 번호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특별히 그 B사의 브랜드 가진 자동차에 달린 번호들이 좀 달라요. 그 특정 그 자동차만. 차에, 네네. 그 차에, 그러니까 물론 근데 그 차는 좀 또 그 B사 중에서도 또 좋은 레벨, 뭐 한 600, 뭐 650,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네. 근데 그 차 번호가 216 뭐 돼 있어요. 216으로 시작을 한다는 말씀이신 근데 거죠? 216이 뭐냐면 네. 김정일이 생일이에요. 아. 2월 16일이. 아. 그래서 차 번호가 2월 16일을 달고 있으면 네. 당중앙위원회 중앙당 정치국 위원들이에요. 이런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북한에 33명밖에 없어요. 혹시 216으로 시작하는 차를 갖고 계셨었나요? 뭐, 집에 그 차가 있었고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차가 가면 북한에 그 군복 입은 사람들은 다 경례를 지나만 가도 경례를 붙여야 되는 어떤 선택은 완전 진하거든요. 네. 제가 운전해도 다 경례해요. 아. 그때 그 느끼는 모르면 말을 하지 마세요. 아니, 저는 지금 정말 생각을 요만큼도 못 해봤던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지금 상상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편하게 생활을 하셨을 것 같은데 네. 뭐 어떤 이유로 혹은 뭐 어떤 계기로 인해서 탈북을 결정을 하시게 됐나요?
흔히 그런 질문들을 하세요. 네. 거기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으면 거기 있지 왜 왔니? 왜? 뭐 네. 이런 식의 질문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반대로 질문하는 게 바로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밥이 고파서 온 게 아니라 어떤 감성적인 부분이 고파서 왔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자유를 느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먼저 어떤 부분이었냐면 북한에서 치지 말라는 곡을 금지곡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곡들이 어떤 거냐면 일반적으로 그냥 뭐 누구 작품 치지 마라 이런 게 아니에요. 당신이 뭘 생각하든 그 당신이 생각하는 대중음악이라고 생긴 전체가 안 돼요.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좀 설명 좀. 그 대중문화라는 것은 재즈도 있을 거고 네네. 팝도 있을 거고 네. 뭐 락도 있을 거고 예? 발라드 뭐 힙합 많잖아요. 네네. 요즘 트로트까지 네. 그 전체가 안 된다고요. 아, 예.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북한은 북한 곡 외에 그 어떤 것도 문화적으로 못 들어오게 해요. 아, 왜냐하면 북한은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잖아요. 네. 그런데 그 공산주의에 살려면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개인 이기주의라는 것을 없애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자본주의 문화가 오게 되면 네. 동물적 본능,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으로 너무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가지고 그 공산주의에 살 수 있는 어떤 그 사회에 살 수 있는 사람의 의식을 도달할 수 없다. 그러니 이 자본주의 문화가 들어오게 되면 인간이 나태해질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문화를 절대로 못 들어와야 된다. 뭐 이런 논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 나름대로. 네네. 그러니까 이런 편파적인 음악 속에서 제가 한 여인을 알게 돼요. 네. 그 장성택 씨 가문의 어떤 조카딸이었었는데 아, 그 친구가 저랑 같은 학교, 그러니까 8살 때부터 우리 쭉 같이 자란 거예요. 아, 이렇게 네,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그 네. 여자가 그 친구가 여자가 되는 과정을 전 본 거죠. 네. 쭉 봤을 때까지만 해도 저는 여자를 안 느꼈죠. 유학 갔다가 오니까 저는 러시아에 유학을 갔었는데 아, 네. 그 친구가 갑자기 유학에 들어오자마자 여자로 보이는 거예요. 북한은 유학이 딱 끝나고 들어오잖아요. 네. 북한에서는 아예 배치장이라고 해가지고요. 파견장을 줘요. 네. 너는 오늘부터 여기 가서 일을 해라. 아, 예. 그래서 배치 받은 곳이 내가 무슨 오디션 봐서 그렇게 가는 것도 아니고요. 네. 여기 가서 일해. 이러면 일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그럼요. 선택권이 전혀 없나요? 없어요. 개인의 선택권은 여기 없어요. 말고 뭐 다른 데가 안 될까요? 라고 아예 물어볼 수도 없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곳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건가요? 거의 그런 상황인데 저는 상당히 좋은 곳에 간 거죠. 아, 북한 국립교향악단이라고 그러면 여기로 말하면 서울시향 같은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상당히 그 뿌듯했고 네네. 예, 가장 최연소로 갔었거든요. 피아니스트로. 네. 그래서 가서 그 친구를 만나서 프로포즈를 하려고 네. 러시아에서 들었던 음악을 쳤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치려고 지금 연습을 했던 거죠. 연습실에서. 네. 근데 내가 아무래도 26, 27살 때 피아니스트가 되다 보니 누구나 노리는 자리였거든요. 약간 시기와 질투가 좀 있었나 봐요. 누군가 듣고 가서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예요. 지금 일단은 연습조차도 하면 안 되는 거 아셨잖아요. 저는 제가 못하는 게 있을 줄 몰랐어요. 저는 뭐든 할 줄 알았고 네. 제가 유학 다닐 때 사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유학을 갔을 때 내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당신 북한이에요. 우리나라 음악 수준을 정말 한 계단 더 올려야 되겠다. 내가 여기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그러니까 북한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 그런데 내가 공부해왔던 내가 하려고 했던 것이 안 된대. 그 순간에 그 좌절감은요,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한 3일 동안 자지도 먹지도 않고 그냥 고민했어요. 네. 그러다가 3일 만에 결심이 서서 탈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그 여자분께 프로포즈도 못하고 그렇죠. 이것에 대한 설명도 못하고 저는 제가 있던 교향악단에다가 휴가 맡아가지고 지방에 있는 친척이 돌아갔다고 휴가 네네. 맡아가지고
그래서 집에다가 지방 공연 간다고 하고 아. 그러고 두만강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게 돼 있죠. 함경도. 이 모든 거 혼자 결정하신 거잖아요. 혼자. 그러니까 북한은요, 누구하고 아무리 친해도 내가 옆에 누구하고 말을 하는 순간 이 말은 벌써 내 말이 아니에요. 부모님께도 말씀을 못해요. 당연히 막죠. 당연히 막죠. 내가 탈북을 하게 되면 부모님이 좀 위험해지지 음, 않을까 이런 걱정은 안 하셨나요? 그 모든 것보다 음악이라는 것에 집착이 내가 더 셌고요. 아, 두 번째로는 내 나름대로의 위안거리는 그런 거였어요. 내가 이렇게 갔다는 것을 우리 부모님이니까 이해해 줄 거라고. 상류층이 일반 이제 주민, 일반 시민보다는 좀 탈북하기가 좀 쉬운가요? 아니면은 하는 그 지방과 지방을 다니면 이렇게 옮겨 다닐 때 이렇게 여행 증명서라는 걸 떼야 돼요. 여행 증명서, 네. 약간의 여권 같은 건가요? 이게 쉽게 말하면 비자 같은 거죠. 아, 비자. 네네. 비자 같은 건데 그런 허락을 맡아야 되는 건데, 근데 또 평양 시민은 또 특혜가 있어요. 아, 평양 시민권을 지면 북한 어디나 갈 수 있어요. 음, 예. 근데 일반 지방에 있는 사람은 평양에 들어올 때 평양에서 허락을 해줘야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자를 받듯이. 발급해야 네네.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평양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당시에 무사히 함경도까지 갔었고요. 그리고 함경도에 가가지고 이렇게 제가 넘을 수 있는 국경은 뭐 중국밖에 없어요. 네. 집에서 그 어머니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달러를 조금 숨겨 놓으셨는데 그걸 홀라당 들고 나왔어요. 근데 그게 뭐 한 2,000달러 정도 됐었어요. 한 네. 2,000달러 정도? 2,000달러 정도 됐었는데 2,000달러 정도 오게 되면 한 4식구, 5식구 정도? 네. 그런 네 다섯 액수. 식구가 네, 네. 2,000달러면은 충분히 한 먹을 수 있는 그런 돈이에요. 그래서 그런 돈을 적지 않은 돈이었죠, 당시 저한테서는. 엄청나게 예, 큰 예. 금액이네요. 그래서 갔는데 본능적으로 건너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가서 두만강 갔죠. 네. 두만강 가서 막 어디로 가면 좀 쉬워질까 해가지고 막 헤매고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그 어둠 속에서 손 들어 타는 거예요. 핸즈업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깜짝 놀라 봤더니 그 두만강을 지키는 국경 경비대 네, 네. 잠복초에 걸린 거죠. 네. 그래서 손을 들었다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까 그 2,000달러가 생각났어요. 네, 네. 그래서 2,000달러 제가 꺼냈어. 여기요. 돈을 흔들었어. 네. 그러니까 저는 많은 체험을 한 것 중에 그 체험이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가장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그 돈을 휘둘렀더니요, 금방까지 그렇게 손들어! 하고 아주 막 격분에 차서 이러던 사람이 말투가 달라져요. 일로 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정말요? 네. 그 군인의 안내에 따라서 이렇게 탈북을 두만강을 이렇게 건너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가서, 제가 그때 그 중국에 가서 사실은 뭐 어떤 연고가 있어서 간 건 아니고요. 피아노 뭐 이만큼 오래 치고 했으니까 네. 그래서 피아노 레슨만 해도 먹고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간 거죠. 일단은 그래서 중국에 도착을 하셨어요. 네. 그 중국에 도착을 해보니까 현실은 정말 참담하더라고요. 그냥 나는 조금만 이렇게 나 배고파요 하고 눈길만 주면 다 누구든지 밥을 줄 줄 알았어요. 네, 뭐든 그냥 쉽게 그러니까. 얻으셨었으니까. 그러니까 현실은 너무나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처음에 만났던 아저씨는 그 조선족, 그러니까 중국 그 국경 내에 있는 네. 국경 근처에 살고 있는 조선족 아저씨였는데 그 아저씨한테 일단 내가 피아노 잘 친다는 거 피아노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피아노를 많이 오래 잘 쳤는지 확 얘기를 했어요. 네. 지금 평에서 왔고요. 근데 그 아저씨가 저한테 그래요. 자기는 피아노 잘 치든 못 치든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상관없고 마침 그때 10월이었어요. 10월. 네. 네, 10월 달. 가을 추수철. 네네. 일이 좀 있는데 일을 하겠으면 여기 있고 아니면 가라. 그래서 뭐 일단은 버텨야 되겠다는 생각에 일을 하겠다.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벼를 베는, 그러니까 벼 가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를 소개시켜 주셨는데 거긴 또 어디냐 해발 한 1500m 막 이렇게 올라가는 산 속에 네. 목재소에서 네. 벌목공인 거죠. 아. 나무들을 이렇게 나르는 일 있잖아요. 네네. 그때 제가 추운 게 뭔지 알았고요. 배고픈 게 뭔지 알았고요. 그리고 그때 가장 크게 느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배고프고 추워도 좀 잘 견딜만해. 근데 정말 자존심 상한 건 못 견디겠더라고. 그러니까 나라 없는 그 백성이, 네. 그러니까 나라가 결국에는 힘이 없고 그게 되니까 결국엔 그로부터 인한 어떤 여러 가지 좀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국가란 어떤 것이고 국가란 꼭 개인의 자존심이구나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뭐 했던가 중요치 다 소용이 않아요. 없죠. 네. 다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현재 내가 바라보는 시선이 그냥 그 시선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오늘 뭘 먹을까 이런 걱정, 오늘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추위에 덜 춥게 잘까 이런 걱정. 그러니까 그 걱정할 렉이 언제 무슨 다른 걱정을 할 사이 없었던 가장, 근데 어찌 보면 정말 순수한 인간적 본능에 충실했던 기간인 것 같긴 하네요. 내가 다른 거는 다 용납이 되고 다른 건 다 어떻게 나 혼자서 저지른 일이니까 내가 책임질 수 있어. 근데 내가 이러다가 죽으면 우리 부모님들이 날 너무 못난 놈이라고 후회할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내 친구들도 내가 이왕 탈북을 했으니 보란 듯이 누구도 터치 안 하는 이 자유로운 피아노를 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내 행동에 대한 정당성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나 그냥 빌어먹다 죽은 거야. 그럴 순 없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정말 죽고 싶었어요. 그럼에도 살았어요. 사는 게 더 힘들었지만 나는 이 정당성을 찾기 위한 어떤 나의 처절한 몸부림이었다고 할까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도 터치 안 하는 이 피아노 마지막 건반 치기 전에는 죽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살았어요. 정말로. 지금 뭐 간단히 조금씩 말씀을 해주시지만 그 절실함, 그 그렇죠. 느낌이 네. 지금 제가 네.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고 그냥 힘들다 그냥 그 단어가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는 너무 간단한 단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어렵게 하루를 지내고 또 하루 지내고 하다가 제가 듣기로는 중국 경찰에 또 잡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중국 생활을 하다 보니까 탈북자들을 한국에서 받는다는 걸 알게 되었고 한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그 여권을 이렇게 위조해가지고 해서라도 네. 어떻게 이렇게 빼야 되니까 그래서 그 여권을 위조해서 이렇게 가게 됐어요. 근데 이 위조한 여권이 결국엔 공항에 가다가 잡힌 거죠. 이미그레이션에서. 네. 그러니까 그게 좀 쌌던 것 같아요. 비싸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여권 같은 경우도 뭐 돈을 많이 주면은 더 잘 만들어주는 여권. 저는 알 수는 없지만, 저도 이렇게 누구에게 받아서 그렇게 했겠지만, 네. 그래서 결국에는 잡혀가지고, 북경 공항 파출소에서 북경시 공항 구구로 이송이 돼가지고요. 네. 17시간인가 매를 맞았어요. 17시간을 때려요. 논스톱, 쉬지 않고 계속. 때려요. 5명. 경찰이 5명을 번갈아 가며 때리는데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똥 쌀 때까지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젠 죽었구나. 이젠 이게 힘을 팍 넣기 전까지 때려요. 근데 제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맞았어요. 네, 왜 그렇게? 왜 맞았냐면 다른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약간 이렇게 뭐 머리를 때리거나 뭐 이렇게 때리잖아요. 네. 때리면 보통 이렇게 손으로 막잖아요. 네. 저는 이렇게 끼고 맞았거든요. 손을 보호를 하셔야 되니까. 보호해야 되니까 끼고 맞는데 때리는 사람 입장에서 봐봐요. 얼마나 건방지겠어 그게. 나는 오히려 이 머리보다 손을 더 보호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팔짱을 끼고 이렇게 몇 시간을 맞고 나서 결국에는 북한까지 북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북경에서 북한 국경까지 그 기차로 이렇게 지금 호송을 하는 상황에서 네. 제가 화장실에서 경찰이 화장실을 갈 때만 이렇게 이게 수갑을 풀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화장실에서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탈출했거든요. 근데 그게
그게 가능한 게 이렇게 화장실 바로 옆에 기차가 오르는 이렇게 승강장이 있어요. 계단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밖으로 건가요? 먹을 때 네. 이 화장실이고 기차 오르는 승강장. 네네네네. 근데 이 화장실 창문을 이렇게 열었어요. 네. 열고 여기서 내가 상바지를 내밀고 왼손을 이렇게 그 기차 오르는 그 손잡이 있잖아요. 아, 손잡이를 네네네. 잡았어요. 네. 잡고 밖으로 확 몸을 날려가지고 이렇게 매달렸어요. 네. 네? 밖에서 그러니까 밖으로. 그러면 양쪽 손으로 손잡이만 잡고 계시는 그래, 상황에 발은 떠 아니죠. 이 키가 좀 되니까 다리 이렇게 올라가는 그 계단 있잖아요. 네네. 계단에 다리가 닿은 거죠. 아, 오케이. 네.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꼭 이 지금 승강대에서는 승강장 그 창문 이만큼 있잖아요. 네. 거기서는 경찰이 나 지키느라고 라면 먹고 있고 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내가 우측을 보니까 기차 우측을 보게 되면 그 기차 끝에 모래에 기차로 올라갈 수 있는 이렇게 계단처럼 돼 있는 약간 네네네. 이게 있어요. 굴로 간 거예요. 굴로 가서 달리는 열차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달리는 열차 지붕 위로 올라가가지고 제일 첫 칸에 호성차가 있었거든요. 네. 그 칸에서 제일 마지막 칸까지 달리는 열차 지붕 위로 막 뛰었어요. 와, 퐁퐁퐁퐁 뛰고 왔어요. 그렇게 가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반대쪽, 그러니까 이쪽에서 내렸으면 이쪽 반대쪽으로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내렸다가 가만히 숨어 있다가 다음 역 도착할 때 살짝 뛰어내렸어요. 속도 늦추잖아요. 그 시간이 어느 정도 혹시 자세히는 뭐 모르시겠지만 그냥 화장실에 간다라고 했던 사람이 뭐 5분 지나고 10분 지나고 안 나오면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그래서 있잖아요. 화장실 문을 땄잖아요. 네. 그러면 보이는 게 화장실 창문만 열려 있어요. 그러면 뛰어내렸겠구나. 뛰어내렸다고 생각하지 누가 그렇게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런 생각이 그때 어떻게 나셨어요? 그건 저는 제가 한 건 아닌 것 같고 그 상황이 되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상황들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살았고요. 또 두 번째는 또 잡혀가지고 북한 감옥에 들어갔어요. 네. 들어갔는데 제 담당 그 수사관이 제 이름을 대는 거야. 너 김철웅이 맞지? 네. 그럼 뭔가 희망 쪽이어야 되는데 완전 절망 쪽인 게 뭐냐면 이제 나를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하고 그냥 바로 저 같은 경우에는 자 국가 돈 먹여서 14년 공부해 유학 갔다 와 국립교양 아버지 백그라운드 엄마 이러면 그냥 당장 공개 청사할 정치범 수용소예요. 이젠 죽었구나 했어요. 그래서 수사관한테 딱 들어가서 조사를 받는데 자기가 아무개인데 기억이 안 나네. 난 전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네. 근데 누구였냐면 그 사람이 저희 아버지 후배인 거예요. 후배 중에서도 어떤 후배였냐면 네. 그 북한은 아무리 출신 성분이 그러니까 아무리 머리가 좋아 뭐 아인슈타인 뭐 빌 게이츠 머리를 가졌다고 해도 이 출신 성분이 안 좋으면 승진이 안 돼요. 그랬던 사람을 아버지가 이 출신 성분을 좀 아버지 약간 힘을 빌어서 네. 뭐 A 정도였는 거 A 플러스 만들어 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중앙에 있는 국가보육을 승진시켜 주셨는데 네. 거기에 책임자로 정군대 주신 거야 한 달 전에. 그러니까 이게 다 완전 이건 거의 무슨 영화처럼 이렇게 막 조합한 것 같잖아요. 네네. 그분이 아니었더라면은 정말 지금의 내가 살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분의 도움으로 네. 김철웅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네네. 아주 평범한 일반인으로 예를 들어 뭐 피아니스트 김철웅인데 무산 광산 노동자 그다음에 청각대였는데 애 둘 가진 유부남 네. 해가지고 한국에 가다가 잡혔는데 그런 게 말고 강냉이를 하도 뭐 일기 없어가지고 강냉이를 가지러 가다가 중국에 가다가 잡혔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네네. 한 3일 있으니까 나오래요. 그러더니 이렇게 수갑을 이렇게 풀어주시면서 내 손을 꼭 잡고 이러시더라고요. 다시는 잡히지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저한테는 정말 이런 귀인과 어떤 여러 가지 그 사연들 때문에 되게 오늘날에 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항상
그분을 비롯해서 네. 항상 감사해요. 그분도 정말 많은 거를 그러니까 위임을 무릅쓰고 네. 해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분이 그 잡히지 말라고 풀어주신 바로 또 두만강으로 갔어요. 두만강은 아주 그러니까 내 머릿속엔 두만강이 이미 다 그림처럼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날 저물기만 기다렸다가 그냥 그 코스 타고 쭉 넘어가지고 힘들게 이렇게 오셨는데 그러면은 총 해서 얼마 만에 한국 땅을 밟게 되신 거죠? 약 1년을 헤맨 거죠. 1년. 네, 한 1년 정도 헤매고 2001년 10월에 나와서 2002년 12월에 인천공항에 왔으니까요. 뭐 문화적인 충격이나 이런 거를 느끼기도 전에 딱 오셨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어떤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남이 사는 내 나라? 아, 그러니까 낯설게 느껴지셨나요? 너무 이국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한국적인 것이 우리로 말하면 과거에 우리까지, 그러니까 북한까지 속한 네. 한민족적인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너무 이국적이니까 음. 인천공항에 왔을 때 되게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말은 통하는데 이건 좀 다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국에 정착을 하셔서 생활하신 지가 벌써 12년이 됐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결혼도 하시고 지금 행복하게 결혼 생활도 하고 계시고 또 대학교 강의를 하신다는 네, 얘기도 네, 들었어요. 네. 강단에 서신 지는 얼마나 됐나요? 이제 10년 됐네요. 2003년 9월부터 강의를 했었는데요. 네. 제가 한국에 와서 되게 많은 아무도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되게 뭘 할까 갈등 고민 뭐 할 건 당연히 피아노밖에 없고 네. 과거에 저처럼 클래식은 아니래도 네, 뭐 네. 선전대 선동 이런 걸 했던 사람들 중에 모아가지고 예술단을 한번 만들었었어요. 직접 예술단을 만드신 거예요? 사람들을 모아서? 그래서 그거 지금은 뭐 꽤 활성화돼가지고 여러 예술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때는 몇 개 안 됐었거든요. 그리고 하는 찰나에 어느 날 그 한 분이 오셔가지고 자기네 교회에 와서 네. 이미 저는 그 중국에 있을 때 교회 체험을 해본 사람이고 교회에 와서 뭐 연주도 해주고 당신이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얘기를 좀 해달래요. 그래서 오케이 해서 어느 날 거기 가서 그걸 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렇게 말 잘할 줄 몰랐거든요. 아, 네. 근데 그게 꽤 그 반응이 좋아가지고 그때 정말 각종 교회 행사들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던 찰나에 제가 처음에 갔던 학교가 한세대학교거든요. 네. 한세대학교가 기독교 재단이에요. 거기 총장님이 보시고 네. 우리 학교 와서 강의를 해줄 수 있냐. 아.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처음에 한세대 강의를부터 시작해서 네. 백제예술대, 서울교대 이런 강의를 하게 됐죠. 그리고 아까도 뭐 공연 얘기 네. 좀 하셨지만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초청 공연을 많이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아, 예. 네, 특히 인권 관련 네, 네, 이제 네. 공연을 많이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얼마 전에도 평화 콘서트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 남북 가곡의 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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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이 콘서트는 정확히 어떤 콘서트였는지, 그러니까 이런 활동을 하시면서 혹시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혹시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처음에 내가 충격적이었던 게 북한에도 클래식이 있나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가 네.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그 사람이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과거에 통일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했던 교육들이 보게 되면 서로가 서로에서 얼마나 다른지를 알려줬지 같음은 안 알려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좀 그 접근 방식을 좀 다르게 하는 사례에서 우리 민족한테 지금 제일 서원은 통일하면서도 60년이 지났어요. 말로만. 그런데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문화에 대한 서로의 인식 차이를 확인하고 네.
그 차이를 줄이는 노력들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좀 안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그 해마다 7월이 되면 평화 콘서트를 하거든요. 네. 작년이 1차였고 이번이 2차였어요. 네네. Here we are at a performing arts center in Seoul. The celebrated pianist was busy rehearsing for the concert that was to kick off very shortly. He personally organized this event to express his ardent wish for the unification of Korea, and he wasn't going to accept any mistakes. He practiced, perfecting every note as if he were performing in front of an audience. Assuming the double role of performer and presenter at the concert, he also went over the script very thoroughly. In 2012, Kim Chorung performed in Chicago at an event hosted by an American organization that sponsors young North Korean defectors who have become orphans. Since then, he has been holding annual concerts to keep his promise to raise public awareness of North Korean orphans and human rights, or lack thereof, in North Korea. 이번 공연은 2014 평화 콘서트라고요. 김철웅과 함께하는 남북 가곡의 밤인데요. By presenting North and South Korean songs, he wished to bring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e two countries share much more in common than people realize. 최소로 잡아도 그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This year's repertoire consisted of 8 songs in total, and the star pianist expressed that it was going to be physically challenging. 진짜 힘들 것 같아. 나도 힘든데. 아니 많이 잘해. 오늘 연주도 되게 이거 짜는 거 자체가 어려운데 또 거기서 연주까지 또 솔로까지 한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The concert was about to begin, and Kim Chorung did a last-minute check to make sure everything, from his makeup to the music score, was perfect. He is a veteran pianist who has performed at various events for the past 30 years, but he still feels anxious before going on stage every time. 조금 이게 항상 할 때면 이렇게 처음에는 그러니까 처음에 관계가 딱 그게 이게 막 들어가 그 재미예요. 연주가. 좀 따르지 마. A highly anticipated concert finally began, and Kim Chorung tried to remind the audience of the long-cherished wish for reunification. 하게 되면 왜 꼭 작년에도 7월에 했고 올해도 7월에 하냐면요. 7월 27일이 정전협정 날입니다. 근데 이 정전협정이 그 정전이라는 것은 전쟁을 잠시 쉰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전쟁을 쉬는 것이 아니라 아예 평화협정으로 바꾸자 이런 취지에서 음악을 통해서 그 길이를 좀 단축하자 이런 취지에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Kim Chorung, an icon of peace, risked his life for the freedom of musical expression. And now he is using his gift to reunite the people of Korea. 그럼 혹시 평화 콘서트 네. 남북 가곡의 밤에서 연주하셨던 곡 중에 북한곡 들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럼요. 아유, 고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북한 인권에 대한 실상을 알리는데 많은 노력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피아니스트로서의 역할, 내가 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다라는 그 한계를 혹시 느끼시나요?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처음에 인권 문제라고 했을 때는 뭐가 인권인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것을 교육 받은 적도 없고, 네. 근데 인권을 보니까 사람이 사는 모양이에요. 그냥 기본적인 권리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이게 진실이라면 나는 어떤 죄책감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러고 생각해 놓고 보니까 나도 인권에 밀려서 결국에는 탈북이라는 걸 택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 남의 일이 아니구나. 내가 겪은 일이고 또 누군가가 겪고 있는 일이구나. 이제는 누구도 이런 경우는 겪지 말아야 된다 생각했어요. 네. 그리고 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피아노를 쳤어요. 네. 그런데 그 어떤 증언보다 그 힘이 더 셌어요. 그때 전 참가자들이 세계 80개국 400명이 왔었는데요. 네. 기립박수 받았고요. 네. 그럴 정도로 큰 충격을 주고 큰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게 음악의 힘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라는 한계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 나는 음악을 하기 때문에. 네. 그건 내 힘이 아니고 음악의 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음악의 힘으로 사람들에게 관심과 또 그리고 이렇게 이런 피아노를 칠 수 있는 사람들이 북에서 이런 인권을 탄압받고 있다고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힘이 잘하는 데까지 계속 인권 문제에 대해서 논할 거고 그리고 인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뭐 그 기여하게 된다면 네. 정말 뭐 제가 열심히 그냥 그 분야에서는 열심히 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왜 music is a universal language라고 네. 얘기를 하듯이 음악은 정말 세계를 이어주는 그렇죠. 하나의 언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언어죠. 아주 거대한, 아주 네. 훌륭한, 아주 정말 힘이 어마어마한 무궁무진한 언어죠. 네. 자, 앞으로의 꿈이나 목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요즘에 좀 구상하고 꿈꾸는 일 중에 하나가 탈북 청소년들하고 이 남한 청소년들하고 같이 유스 오케스트라를 하나 만드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유스 오케스트라를 만들어 가지고 네. 저는 이 친구들 그러니까 제가 애들을 보니까요. 네. 딱 만난 지 처음엔 되게 어색한 척 하다가요. 5분이 지나니까 서로 취급받고 난리예요. 네. 애들은 무슨 전쟁이 있던 거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의 동심에 맞게 걔네들이 같이 울려나오는 하모니야말로 우리의 평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이런 애들을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세계 싸우는 어른들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뭐 이스라엘, 팔레스티나 뭐 이런 가자 지구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음악회를 해주고요. 네. 우리랑 같이 노래 불러요 이러고 같이 손잡게 노래 부를 수 있는 것. 그리고 만날 그 DMZ 유명하잖아요. 우리나라에 그 DMZ 가서 매해 평양 콘서트 하고 독일 장벽 같은 데서 콘서트 하고 유엔 가서 콘서트 하고 네. 이런 어떤 평화의 메신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좀 그 악단을 만들고 싶고 네. 그리고 뭐 당면하게는 18년 평창 올림픽 있잖아요. 네. 그 개막식 때 애들이 와가지고 우리 다 같이 평화를 노래합시다 이런 어떤 평화의 메신저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그걸 열심히 그 애들과 함께 평화를 노래하는 게 제 앞으로의 어떤 소망이고 꿈인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남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인터뷰의 공식 질문인데요. 네. 나 김철웅에게 피아노란? 피아노란 나에게 피아노란 이런 것 같아요. 인생이다? 뭐 너무 식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특별한 인생이잖아요. 네. 세계에서 분단 국가 2개 중에 2군데를 다 살아본 사람, 또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보는 사람 이런데 인생이라는 것이 뭐냐면 피아노의 88개, 후끈까지 105개인데요. 그 105개 건반 속에 인생을 전 세계를 담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나의 피아노는 나의 일생을 얘기할 수 있는 어떤 피아노가 내 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요. 와우. 입이다. 네. 정말 멋진 말씀인 것 같습니다. 김철웅 씨의 음악을 통해서 사랑과 또 평화와 네. 많은 좋은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